여러분,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뒤로 가기 누르려고 하셨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신다면 평생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셨나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질수록 이 질문이 더 자주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 한켠이 늘 허전하고 가진 것이 많은데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왠지 외롭게 느껴지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 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각 자체가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이런 생각조차 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랴, 돈 벌랴, 집안 건사하랴. 눈 뜨면 하루가 가고 또 눈 뜨면 한 해가 갔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서 있더랍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진 그 얼굴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걸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딱 5분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노자, 공자, 율곡, 이이, 이순신 장군, 신사임당.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분들입니다. 교과서에서 보셨고 부모님께도 들으셨을 그분들의 말씀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제대로 닿는다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실천의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 노자의 가르침입니다. 채우려고 할수록 부족해지고 비울수록 채워진다. 여러분, 이 말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뭔가는 붙잡고 있어야지. 다 내려놓으면 뭐가 남아? 맞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손이 닳도록 일하고 자식들 등록금 마련하느라 밥도 못 먹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삶인데 어떻게 쉽게 내려놓겠습니까? 그 마음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꽉 쥐고 살아왔는데 지금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도 늘 더 모아야 한다는 불안이 있고 자식들 잘 키웠는데도 더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 잠이 안 오고 평생 체면 지키며 살았는데도 남의 시선이 여전히 신경 쓰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움의 역설입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잃을까봐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재산을 모으며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더 잃을까 두려워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납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 노인의 얼굴에는 늘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상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노인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는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인은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걱정이 줄어든 것이다. 여러분,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면, 욕심, 서운함, 오래된 미움.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바로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쥐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노자의 말씀처럼 비우는 순간 비로소 채워집니다. 인생은 내려놓을수록 편해집니다. 두 번째,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유익한 벗이 셋 있고 해로운 벗도 셋 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진짜 편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비교되고 주눅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도록 배웠습니다. 의리를 지켜야 한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멀리하느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70평생을 살면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진짜 몇이나 됩니까? 정작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을 알아준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옛날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평생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자 조용히 사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왜 사람을 적게 만나면서도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노인이 답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소리가 커지고 사람이 적으면 마음이 들립니다. 그 말이 선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소음을 줄인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 수가 아닙니다. 모임에 나가서 아는 척하는 관계보다 전화 한 통에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황혼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율곡 이이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이,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지.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마음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율곡 이이 선생은 이 말을 젊은이들에게만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을 하라.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라. 먹고 싶은 것을 먹어라. 자꾸 미루다 보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중에 다음에 하다가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때가 되면 하지 하다가 결국 끝내 못한 말이 가슴에 남은 적 있지 않으십니까? 율곡 이이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리며 사셨습니다. 경몽요결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뜻을 세웠으면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미뤄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래전 서운하게 헤어진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자식한테 하지 못한 고맙다, 잘 자랐다 한마디, 살면서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그곳으로의 여행.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터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안전하게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이순신 장군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2번이나 파직을 당하셨습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도 가셨습니다. 백의종군이라는 치욕도 겪으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장군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셨습니다. 후회도 원망도 뒤로 하고 오직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맑음, 홀로 앉아 있으니 마음이 산란하다. 하지만 나는 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장군도 흔들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자식들 걱정에 잠이 안 오십니까?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리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러셨듯이 그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햇볕을 느끼는 것, 좋아하는 음식 한 그릇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그 작은 집중들이 쌓여 인생의 마지막을 빛나게 만듭니다. 장군의 23전 23승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해서 나온 것입니다. 5번째, 신사임당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만사가 바르게 된다. 여러분, 신사임당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5만원권 지폐 속에 단아한 모습, 훌륭한 아들 율곡 이의를 키운 현명한 어머니. 하지만 신사임당은 단순히 현모양처로만 기억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조선시대 여성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뛰어난 예술가였고 학자였으며 철학자였습니다. 신사임당이 아들 율곡에게 늘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재주보다 마음을 먼저 닦아라. 마음이 바르면 재주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씀은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불평입니까? 평온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용서입니까? 아니면 원망입니까? 마음의 상태가 곧 삶의 상태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불만과 걱정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맹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배움의 전부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잃어버리고 지나간 일을 붙잡느라 잃어버리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잃어버립니다. 신사임당처럼 마음을 먼저 바르게 하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셨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누군가와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쌓이면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되면 만사가 바르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신사임당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5분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자, 공자, 율곡, 이이, 이순신 장군, 신사임당.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노자는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지켜봤고, 공자는 평생 자신의 뜻을 펼칠 곳을 찾아 떠돌았으며, 율곡 이이는 16세 어머니 신사임당을 잃는 아픔을 겪었고, 이순신 장군은 전쟁 속에서 아들을 잃었으며, 신사임당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위대한 가르침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기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오셨습니다. 그 삶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좋아하는 것 하나를 하십시오. 오늘 하루 마음 편한 사람 한 명을 만나십시오. 오늘 하루 미뤄왔던 말 한마디를 전하십시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오늘 하루 마음속 감사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5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며 조금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혼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모님께, 친구분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